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드에 막힌 한중 정상회담 23년 만에 공동 성명도 안 낸다. 1994년 OIS 방중 때 안 냈다고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중국이 거부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 미 평창 올림픽 참가한다. 유엔 주자 미국 대사죠.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자신의 참가 미정 발언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일반론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백악관과 미 국무부도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참가 확답을 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었다. 그걸 4일 만에 이제 바로잡은 뉴스가 나와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보험 혜택 늘리면서 국고 지원을 삭감해갖고 의료 체계를 왜곡한다. 즉 의사들의 주머니를 또 힘들게 한다. 이 뜻입니다. 거리로 나선 전국 의사 3만 명, 앞뒤 안 맞는 문재인 케어 비판.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건보 혜택을 늘리면서 국고를 지원해서 의사들에게 가야 될 돈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 의사들 3만 명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 의료체계 정상화 기대했지만 건보료 인상 적고 지원금 줄어 원가도 안 되는 진료비 받는데 비급여까지 없애면 운영 불가능. 중소병원 동네 의원부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의사 불태우기, 보수 불태우기에 들어간 모습을 봅니다. 월 평균 13만원 부당 사용했다며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착수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2년간 327만원을 문제로 삼았고 강규형 KBS 지침 따라 사용했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밝힐 것.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불태우기, 보수 불태우기에 이 전위대가 돼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임된 여권 우세로 이사회 역전. 그렇게 해서 또 보수 불태우기에 나선 겁니다. 주사파 간첩 임재인과 문재인이 임종석과 문재인이 보수 불태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한국이 친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방중 숨죽여 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백악관 절박한 중국 견제 심리, 한국의 산불 입장에도 민감하다. 트럼프 만짠테 독도 세우 한국 외교 무지에 놀랐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1991년도 걸프전 당시에 합참의장을 했던 파월 장군입니다. 한국 온 파월 전 국무부 장관까지 했죠. 북한 미 공격은 자살 행위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국립외교원 청사에서 열린 북핵 국제세미나에 입장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쪽을 바라보고 있다. 파월 전 장관이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그 경우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23년간 한미 타격 능력 크게 향상됐지만 북비밀 지하 핵시설 등 늘었다.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가 어렵다라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지난 23년간 한 미군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밀 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며 하지만 영변 외의 비밀 지하 핵시설도 늘어나 선제 공격으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키 리졸브 훈련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기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년 일정 빡빡 조정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 NHK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일정을 예년보다 뒤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미뤄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참여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HK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훈련 일정 조율에 관한 한미 간 협의 자체를 알지 못한다.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았다.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공식 반응을 보였다. 소식통은 한국군은
키 리졸브 폴 이글 훈련만 생각하면 되지만 미국은 한국 외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도 훈련 일정이 빽빽이 차 있다며 하나를 조정하면 나머지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아마 어렵다라고 하는 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과 밥 먹는 자리도 거부했다. 오찬 면담도 거부했다. 국빈의 결례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구걸 외교 뭐하러 가나 하고 썼습니다. 11월 27일 국가수에서 태블릿 PC 사기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최순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수가 밝혔기 때문에 그걸로 촛불 혁명으로 나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유엔에서 연설한 자가 촛불 혁명이 태블릿 PC에 의해서 사기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저는 여기에다가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모습은 웃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들어온 정부 간첩단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중국 애초 공동성명 낼 의사 없어 문구 조율도 못 가고 무산됐다. 문구 조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임종석이 대북 접촉설 아니라니까 더 궁금하다. 임종석이가 어디로 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갔죠. 자, 거기에는 동시수교국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동시수교국에 가서 북한 간첩단, 북한과 이제 무슨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달리 보는 점이 있어서 좀 이따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여적질을 하러 그곳에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당 개헌 공론화위원회도 추진한다. 국회는 패싱하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개헌 공론화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주사파 종북들로 구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정부 형태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 조세 낙태죄 공론화위도 만들자. 야당, 여당의 의회 민주주의 무시, 의회를 무시하고 이제 청와대가 공론화위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죠. 인기 투표로 주요 현안 결정하나,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올바른 판단 어려워 지적도. 저는 이러한 모든 일에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그곳에 임명진을 포함한 종북 간첩단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은 반대하는 척하면서 다 도와주는 역할, 내년도 예산도 반대하는 척하면서 이제 안철수와 추미애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이 국회 선진화법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홍준표 당이 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기는 국민 배신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또 그 똥바른당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종북 간첩단이 들어가서 234명의 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애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겨가면서 아직도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이 탄핵부터 하고 본 234명의 국회의원들 그중에 또 많은 수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한 그런 당이 되었지 않았나. 이게 현재 제가 보는 홍준표 당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정부 형태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 조세 낙태제 공론화, 그다음에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올바른 판단 어려워 지적도 하는데 저는 김용덕이 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 있는 한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19대도 우리가 편지지에다가 이 투표를 한 사람을 우리 모임에서 보면 적어도 50%, 많게는 75%가 그 편지지에다가 투표를 한 겁니다.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갔던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배신한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이 전자개표기를 운영하는 한 임종석 문재인 마음대로 이 개헌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지 못하는 홍준표 당은 이거는 종북 간첩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 이제 저는 주사파 간첩이라고 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경제 죽이기 하는 일면을 또 보면 설계 수명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내년에 조기 폐쇄한다고 합니다. 4년을 앞당겨서 그러면 4년 동안 이 손해를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거는 임종석과 문재인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이 국가 반역 경제 죽이기, 이것에 앞장선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스스로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판사 PC 강제 개봉 주춤, 법률검토서 확인한 대법원장이 연기 지시했나. 그래서 판사 PC 주춤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뜸들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지옥길 3,950km, 남태평양 트럭섬까지 직선 거리가 3,950km입니다. 이것이 대동아 전쟁 당시에 우리 위안부들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해서 부산에서 쭉 해서 배 타고 3,950km를 직선으로 따졌을 때 이걸 따져서 트럭섬까지 가서 위안부를 하게 했던 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의 또 이 퍼주기, 포퓰리즘 플러스 경제 죽이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012년 5년 전에는 947만 원 했던 것이 이제는 50% 이상이 늘어난 1,473만 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맞먹는 노숙인 1인당 예산을 짜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눈덩이 노숙인 예산 올해 477억, 내년 500억 넘을 듯, 그렇게 해서 1인당 1,500만 원씩 퍼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5% 노숙인 숫자가 줄었지만 예산 대비 비효율 운영은 커지고 있다. 침낭 나눠주면 되팔아 술 사먹고 생활시설 금주 규정 탓 입주를 꺼린다. 예산 절반 쓰고도 공실률은 30%다. 전문가 알코올 중독 치료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적인 걸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덮고 가선 안 될 세월호 장례 업체들의 폭리. 최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치는 장례 관련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유해를 운구한 장례 리무진 비용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장례식장 식비와 장례용품 지출도 비상식적으로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떼먹었다는 것이죠. 세월호는 어느덧 신성불가침처럼 돼 있는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애당초 304명의 여기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죠. 304명을 기획살인한 것이다. 대통령 7시간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구출됐습니다라고 하는 허위 보고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장수 안보실장은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라 뒤로 빠지고 그래서 해경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배와 헬기와 이런 것을 다 틀어막았고 이것이 목포 해경입니다. 다 틀어막았고 그래서 수장을 시켰고 거기에 선장은 배가 침몰되자마자 지 먼저 도망 나왔고 15명의 선원들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3등 항해사 이 조타수가 완벽하게 이걸 돌려서 배가 완전히 이 한 바퀴 360도를 돌면서 침몰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검찰과 이 법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이 기획살인이 갖고 이것이 경제 죽이기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걸 또 조사하겠다고 5년째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 주기가 임종석과 문재인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는 또 무슨 짓 하려고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가고 난 다음에 특사다라고 하루 뒤에 발표하는 이 임종석 문재인, 이 5천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거울 삼아 바라본 대한민국, 그리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간첩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 죽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철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가 쓴 글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 800%, 국가 부도 위기, 원유 수출로 막대한 돈 벌고도 교육, 주택, 무상 공급 늘리다가 국민 굶주리고 부는 해외 유출되고 헛된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탓이었다. 그래서 앞부분 읽어보면 중남미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던 나라였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난해에만 물가 상승률이 800%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30% 가까이 축소되었다. 많은 사람이 염치를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국민 75%가 평균 9kg 가까이 체중이 줄어들어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이름을 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치안 상태도 형편없어서 연평균 살인율이 10만 명당 90명에 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작은 베네치아라는 나라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나라가 나락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이게 바로 지금 대통령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여질 날이 있다는 거죠.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시대에 1954년부터 2013년까지 차베스가 장기 집권을 했죠.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남아메리카의 위대한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큰 뜻을 구현한다는 의미로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했다. 볼리바르는 에스파냐 식민 통치에 대항해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 6개국의 독립을 이루어낸 해방자였다. 그의 원대한 열망은 단순히 독립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는 인종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남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합쳐서 그란 콜롬비아라는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상적으로는 남아메리카 전체를 국경 없는 연맹, 즉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유사한 큰 정치체제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구성이었다. 차베스 대통령 19세기의 미완성으로 끝났던 볼리바르의 꿈을 21세기에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그 방향은 사회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 반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사회자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주택, 의료 부문에서 무상 공급을 대폭 늘렸다. 지금 문재인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노동 현장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독재 권력 강화로 나아갔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해 자신의 혁명 구상을 지켜내기 위해 남아메리카 국가 간 동맹을 추진했다. 이런 담대한 개혁은 한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이겨내려는 개혁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보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지금은 800%가 넘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에 지금은 국민들 75%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 9kg, 평균 9kg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그렇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낳고 있다. 21세기 볼리바르 혁명의 실패 원인은 사실 19세기에 진행된 원본 볼리바르 혁명 내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을 이루어내고 거대한 초국가 연맹을 형성하는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다. 그러니 해방자는 왕 아닌 왕으로서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것이 위대한 영웅 볼리바르의 시대적 한계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19세기의 꿈을 지금 재현하려 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에 빠진 나라를 비판하는 데 급급해야 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고리적 이데올로기들이 지금도 우리 사상과 감수성을 올가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불행이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자, 이게 말이죠. 이분은 이 주경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얌전하게 썼습니다. 이 양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본질을 얘기하면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다. 저는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자유대한민국 죽이기를 하고 있다. 죽이기의 핵심은 경제를 죽이고 보수, 안보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국민들을 또 탓하고 있죠. 자, 국민은 개돼지가 되어 50대 언론사가 이미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을 반역하기로 작정하고 저 박지원 문광부 장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내려와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로 간다.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이나 이분 생각이나 저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 양반은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내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비비 꼬아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알아차리고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11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뉴스에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게재한 뒤 서쪽 갱도 입구에서 제6차 핵실험 이후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갱도 입구 주변에 차량과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 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석탄 운반용 차량이 오가면서 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YTN도 뉴스인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할 때도 이 투표기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주체 사상의 핵심인 사람 중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YTN도 사람 중심으로 넘어갔고 조선도 동아도 중앙도 할 것 없이 다 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임종석과 문재인이 정세균이 저 국회에 보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이걸 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국민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급입니다. 어떤 계급이냐?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 인텔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저것은 계급입니다. 따라서 YTN이 뉴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인자, 우리가 투표할 때 투표기에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서울시 청사 위에다 붙였던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꾸려가겠다고 한 이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또 임종석이가 2018년도 예산안을 정세균이한테 보내면서 이거 사람 중심으로 짰다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은 주체 사상에 네 가지 주체, 제일 위에 김정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밑에 노동당이라고 하는 주체와 또 선군 정치를 이끌고 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주체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백주 대낮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공산주의 이 구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는 MBC에다가 누굽니까? 최승호라고 하는 2008년도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저 역적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저 역적은 들어가자마자 애국지사들을 찾아서 다 파면시키고 그 당시에 종북 간첩단으로 활동했던 2008년도 그것 때문에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던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이 구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그 중에 1,000만은 종북 간첩단의 이 연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4천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로운 군인들과 의로운 경찰들과 의로운 검찰들과 의로운 공무원들은 이제 국민 대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태극기 들고 문재인을 끄집어내릴 때 우리가 합세하겠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사람 아닌 국민들이 이제는 광화문 저 동아 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태극기를 흔드는 인원이 10만, 100만, 1000만이 되는 날 전국 방방곡곡에 이것이 3.1절 태극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임종석과 문재인을 국민의 힘으로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왜?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준 적이 없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적이 없다. 저놈이 사기를 쳤다. 뭘로? 태블릿 PC로. 그것을 우리 국가수가 지난 11월 27일에 밝혔습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50대 반역의 언론사, 여적의 언론사들은 보도하지를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김진태 의원과 이종혁 의원 등 의로운 자들만이 발표하고 있지, 그리고 유튜브만이 발표하고 있지 50대 반역의 언론사들은 발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이라고 하는 정의당 간첩 이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자, 미끼를 쓴다. 우리 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미끼 쓴다. 그래서 최순실 태블릿 PC는 미끼였다. 그거 말고 이제는 고기를 낚았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 이 노회찬 간첩이라고 하는 놈이, 정의당 간첩이라고 하는 놈이 국회에서 이
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끼였는데 그거 가지고 뭘 진짜다 가짜다 할 것 있느냐, 이 얘기를 노회찬이라고 하는 이 역적놈이 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이 붕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 손에 넘어갑니다. 이 만물상에다가 이진석 논설위원이 MBC 병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선동으로 곤욕을 치른 뒤 이게 거짓 선동, 광우병 거짓 선동 이렇게 쓰는 것이 옳죠. MBC 사장의 친정부 성향 인사를 앉혔다. 아니죠. 우파 성향을 앉혔죠. 새로 원장을 차게 된 세력이 우리가 그동안 윗목에서 지냈으니 아랫목을 내놓으라고 반대편을 눌렀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진석 논설위원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2008년 거짓 괴담으로 광우병을 일으킨 이 최승호라고 하는 PD를 포함해서 거기에 연관된 자들 다 내쫓았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써야죠. 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되던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이 이걸 또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기존 보도국 간부 20명이 무더기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빈자리는 지난 정부에서 찬밥 먹던 14명이 메웠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진석, 이 논설위원아, 이진석, 니는 역사를 좀 진실하게 좀 밝혀라. 2008년도 광우병 괴담으로 했던 자들을 내어 쫓았는데 그 광우병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자들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 거짓 이진석의 논설위원회 이 만물상을 보는 겁니다. 산불 때문이라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설입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상징후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문제로 양국이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첫 해 국빈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모델로 첫 해 국빈 방중 공동성명 발표를 관례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날아갔다. 박원순 저 간첩시장 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가 다른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세금을 들여 발주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설립 2년 남짓밖에 안 된 곳인데도 종로 도로 재편 사업 영양조사 용역, 잠수교 모래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 9개를 따냈다. 이 단체와 스케이트장을 공동 운영하는 또 다른 단체는 연간 운영비가 85억 원인 서울숲공원 첫 민간 위탁단체로 선정됐다. 20억 원짜리 청년수당 사업 관련 프로젝트는 시민단체 출신 대표가 만든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 보조금 50억 원은 시민단체 출신의 협동조합 형태로 세운 보급업체가 받아갔다. 이 단체들 대표나 핵심 간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측면 지원하거나 직접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력들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박원순이가 벌이는 이 종북 좌파 간첩단 육성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장례비 낭비에서도 확인된 국민 세금은 공돈이다. 이 공돈이죠. 그래서 임문과 박원순이가 대한민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이는 문재인의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박원순이의 부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가지고 휘두른 자입니다. 임종석이가 먼저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날아가고 이어서 그 다음날 문재인이가 특사로 보냈다라고 발표하는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전대미문의 일을 임종석이가 벌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7년 12월 12일 화요일자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하다. 5만원만 가능했는데 10만원으로 늘커졌다고 합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조금도 현금 5만원, 화한 5만원까지 허용합니다. 경조금은 현금 10만원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은 5만원까지, 화한은 5만원짜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생활 21년 공정성의 철칙을 동아일보에서 배웠다. 동아일보 기자증입니다. 1982년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받았던 이 젊은 시절에 우리 이낙연 씨가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다 화살표를 하고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당신도 국무총리님 당신도 알 겁니다. 그 당시에 문광부 장관 박지원이가 김대중 간첩 대통령의 지령을 따라서 46대 언론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김정일 앞에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온 다음으로는 당신도 알 겁니다. 지금은 국가 배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국가를 배신하는가. 최순실 태블릿 PC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월 27일 날 국과수회에서 발표돼도 JTBC와 검찰이 맞다. 저기 보고서에는 조작된 흔적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다 광고하는 이 언론사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국가 배신이 어떻게 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통전부 지침을 배운다. 통전부. 통일은 북한 주도로 간다. 그리고 진실을 보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는 것만 받아서 보도해라. 이것을 배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낙연 총리님,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이 대한민국 가는 방향을 보고서 당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당신이 간첩인지 종북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다가 공정성의 철칙을 배웠다라고 하면 이 공정성의 철칙이 무너진 지금 언론을 보면서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어떻게 자기의 그 지지율을 72%, 80% 고공행진을 하는 이 거짓으로 끌고 가는지도 당신은 공정성의 철칙 여기에 반해서 이제는 바로잡는 역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 중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선물했다. 그래서 임종석이 주사파 간첩 임종석이가 여기 아크 부대까지 가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자가 여기에 간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북이 평창올림픽 80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 그리고 도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러 급히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날아갔다. 저는 이 80조를 한수원, 한전이 아니고 한수원이죠. 한수원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 중간 결산 자금을 북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것이 아니면 이 주사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UAE에 가서 이 한수원으로 들어가는 중간 결산 자금을 북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 6명이 뛸 채비가 돼 있고 야당은 썰렁하다. 서울시장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을 보면 박원순이와 박영선이와 민병두와 우상호와 전현희와 정청래가 뛰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와 홍정욱이가 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김용덕이의 전자개표기 부정이 살아있는 한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만드는 대로 간다. 바보 홍준표 한국당은 알아라.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 부정을 이제는 니들 입으로 말해라. 정창화 목사님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니들 이 바보들아 니들이 이제는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전자개표기가 들어가는 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전자개표기에 이 편지지에다가 이걸 투표를 했는데 개표장에 나온 것은 편지지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니 이 김용덕이라고 하는 자는 이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이게 대법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자는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이자는 여적죄로 이제 다스려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분이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주미 대사를 했던 분인데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명예 교수입니다. 이분이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우호국이다. 한국식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이걸 거꾸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는 집어치워라. 사드 이제 추가 배치 안 된다. 한미일 공조 안 하겠다. 이렇게 국익에 반대되는 그러한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덤덤하고 사우디는 전전긍긍하고 이란은 상황 반전에 미소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란에 유리한 상황으로 사우디는 이제 이스라엘과 공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공조하기가 아랍권에서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무덤덤하게 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당사국 이해득실은 하고 특파원 박민우 씨가 현지 취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극 우려 조용히 대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력투쟁 위험 부담 커 멈칫하고 있다. 사우디 왕위 계승 변수될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란 미 압박 공세에서 탈피 기대하고 있다. 이 마크롱 이 젊은 불란서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엘리제 궁에 가서 회담을 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3000년간 수도였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두에서 꿈꾼 김정은의 통일조국 이제 백두산에 갔죠. 언제입니까?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이제 미국의 전투기 230대가 스텔스기를 포함해서 들어와서 작전을 벌이는 통에 이제 평양을 비운 것이죠. 그리고 백두산에 갔는데 외교 당국자들은 핵 보유국 선언을 예고한 행보로 보고 있다. 내년 신년사 때 김정은이 직접 선언할 거는 관측이다. 최근 만난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핵 완성 선언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만남이 성사되려면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세기 중반 신라는 멸망위기까지 몰리다 당나라와의 연합으로 통일왕조를 세웠다.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중국과 연대해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으려 할 것이다. 김정은이 추운 겨울에 힘들게 백두산 정상까지 찾은 건 이런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민족의 영산에서 조국의 통일을 꿈꾼 그의 도끼와 집념이 무섭게 다가오는 새밑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썼지만 이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땅굴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이 포부를 갖고 백두산에 올랐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설입니다. 첫 국빈 방문 정상회담 앞둔 중국의 대국답지 못한 태도, 주사파 임종석과 문재인 이 간첩들이 구걸 외교를 하는 결과다. 중국의 대국답지 않은 편협한 외교에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중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부 여당 인사가 중국을 방문해 한국은 중국과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에서 같은 입장이라면 중국 지도부의 오해를 살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짓을 강경화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 3분의 1, 중국 10분의 1인 한국 R&D 투자 증가율. 그래서 한국이 R&D에 세계 평균의 3분의 1만 투자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10분의 1을 투자하고 있어서 이게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센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고 새마을운동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것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치 출발점 되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천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 쓰레기 언론이 아니라 반역의 언론입니다.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46대 언론사 대표들이 당시 박지원 문광부 장관의 인솔하에 또 김대중 간첩 대통령의 지령하에 김정일이를 만나서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통일하러 가자, 적화 통일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2000년도부터 적화된 리더십이 이제 장악했습니다. 간혹 애국지사 언론인들을 보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틀에서는 이 간첩단이 끌고 가는 그러한 언론이 되었습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국민의 저항권밖에는 없습니다. 사면을 둘러보십시오. 간첩들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MBC가 최승호라고 하는 저 간첩 PD 2008년도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들썩들썩했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나 이념 안 한다. 중도 시정도선만 가겠다. 항복을 받아냈던 최승호 저 워리어 전사를 이제는 MBC의 사장으로 앉혔고, MBC의 사장은 취임한 그 다음날 20명의 애국지사와도 같은 MBC의 이 방송인들을 다 파면하고, 그 자리에 2000년도 광우병으로 2012년도에 쫓겨났던 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대한민국 이 붉은 구테타, 이 촛불 구테타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 이 엄동설환이지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우면 춥지 않습니다. 저 광화문 동아백화점 앞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문재인 퇴진을 외쳐주십시오. 이제 애국 시민들은 하나 할 것 없이 마로니에서 모이던 어디 동대문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간에 이제는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임종석 주사파 간첩을 끄집어내려는 일에 이제는 단일 이 주제로 이제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한성주 장군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봄은 옵니다. 이 봄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한 수 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움켜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그래도 태극기 움켜잡고 가야만 하는 태극기 부대 이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문재인이 퇴진하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1번 각급 주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따라서 대한민국의 탄약고, 예비군 탄약고는 또 우리 군의 탄약고는 북계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기습해갖고 장악하면 북계군 거죠.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각급 관공소,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 유비묘한 자유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본분입니다.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핵 미사일 대비는 미군에게 맡기고 이제 땅굴 대비는 대한민국 군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육군 대장들과 또 정보본부의 군사정보부장 이자들은 반역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대한민국의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건드릴 수 없는 국방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방장관의 고유의 권한이고 합참의장 군 서열 1호로서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성주 장군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영무 국방장관님. 자, 왜 무슨 이유로 임종석과 문재인과 각을 세웁니까? 안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땅굴에 대해서도 저 육군 대장들, 저 나쁜 반역자들,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이 머저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제는 너희들은 바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동아일보로 넘어갑니다. 동아일보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남재준 6억, 이병기 8억 박 대통령에 상납했다. 저는 상납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자,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국방정보본부에 있을 때 국정원의 돈을 타서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정원에 갖고 있는 정보비가 이렇게 할당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통령도 정보에 종사를 하니까 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종북 간첩단의 핵심입니다.
태블릿 PC 최순실 것 아닌데 최순실 거라고 걸어서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자가 저 윤석열이라고 하는 종북 간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재준이가 6억, 이병기 씨가 6억을 줬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납한 뇌물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 이미 떼갖고 검찰이 쓰도록 나온 돈을 가지고 떼서 할당한 것은 그건 뇌물이 아니고 뭐냐? 이 짓거리를 박상기와 문무일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와 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놈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간 것은 정보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 법무부 장관에 상납한 것도 뇌물이라고 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러시아 북접경지서 해병 1000명 군사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10만 명이 백두산 인근에서 중국군 10만 명이 훈련하고 있고 또 1000명이 러시아 군대가 또 북접경지니까 두만강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전쟁이 곧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천하태평입니다. 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와서 잡수시오 하는 형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송평인 씨가 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판사 나이 40은 부록이 아니다. 독단에 빠지기 쉬운 나이다. 한번 판사면 영원한 판사는 안 된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앤다면 재임용 심사라도 강화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 충성하면 올려주겠다고 한다.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김명수입니다. 영장 없이 판사 PC 연다는 건 모두가 아는 양심에 위배된다. 판사 PC를 김명수가 열겠다고 합니다. 이거 말려야 됩니다. 법원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심을 시험받고 있다. 법원 재조사위원회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 판사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가 언제든지 열어볼 준비를 해놓고 있다. 복사를 해갔네요. 이미.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자신이 쓴 컴퓨터를 열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법관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재조사위가 이 재조사위는 인민재판위원회니까 이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려 한다. 독단을 양심으로 착각한 몇몇 법관들이 재조사위를 좌우하는 사태를 침묵하는 많은 법관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도 침묵함으로써 허가를 해주고 있다. 김명수가 이 목적을 위해서 안철수가 국민 배신당의 안철수가 또 찍어줘 갖고 이렇게 가고 있다. 사설입니다. 적폐수사 장기화에 사회가 지쳤다는 검찰총장의 토로. 문 총장이 민생수사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 민생이 고단한 것은 적폐수사보다는 서민의 주변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범죄 탓이 더 크다. 문 총장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해 검찰을 정상화하고 민생수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방침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이제는 국가 전체가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리는 큰 전환을 해야 한다. 새해에도 과거를 뒤지는 적폐 수사에 매몰되어 있기엔 우리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과수가 밝힌 최순실 태블릿 PC, JTBC와 검찰, 윤석열이와 손석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손석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왜 본질은 놓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안 없는 섀도우 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주총 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섀도우 보팅은 이제 이사회를 소집하면 주주총회 소집하면 주주들이 100%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참석한 주주 그 주주가 이 100%를 대신하는 요 곱하기 얼마 해서 100이 되는 그 계수를 가지고 써서 이제 하는 것을 섀도우 보팅이라고 합니다. 이걸 폐지하면 이제
주주총회가 제대로 될 주주총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다 불러 모아도 그건 니들이 대주주가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주주가 알아서 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나올 텐데 이것이 또 인민재판위원회에서 만드는 룰이 나오겠죠. 이 짓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파괴하고 가게를 파괴하고 이 보수 불태우게 하고 이 임종석과 문재인 가짜 대통령, 가짜라면 좋겠어요. 이 불법 종북 간첩단의 대통령도 아니죠. 왜? 찬탈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항하지 않으면 개 끌려가듯이 이제 김정은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에 코박고 기절초풍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각성하고 거리로 나와 문재인 타도를 외쳐야 됩니다. 임종석 타도를 외치고 서훈 타도를 외치고 윤석열 체포를 외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들어온 종북 간첩단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중국 애초 공동성명 낼 의사 없어 문구 조율도 못 가고 무산됐다. 문구 조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임종석이 대북 접촉설 아니라니까 더 궁금하다. 임종석이가 어디로 갔어요? 아랍에미레이트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갔죠. 자, 거기에는 동시 수교국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 동시 수교국에 가서 북한 간첩단, 북한과 이제 무슨 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저는 달리 보는 점이 있어서 좀 이따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여적질을 하러 그곳에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당 개헌 공론화 위원회도 추진한다. 국회는 패싱하겠다는 뜻인가? 그래서 개헌 공론화위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주사파 종북들로 구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정부 형태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 조세 낙태죄 공론화위도 만들자. 야당, 여당의 의회 민주주의 무시, 의회를 무시하고 이제 청와대가 공론화위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죠. 인기 투표로 주요 현안 결정하나?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올바른 판단 어려워 지적도. 저는 이러한 모든 일에 한나라당, 홍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그곳에 임명진을 포함한 종북 간첩단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은 반대하는 척하면서 다 도와주는 역할. 내년도 예산도 반대하는 척하면서 이제 안철수와 추미애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게끔 이 국회 선진화법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홍준표 당이 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을 배신하기는 국민 배신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또 똥바른당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종북 간첩단이 들어가서 234명의 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내란과 애안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어겨가면서 아직도 죄도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이 탄핵부터 하고 본 234명의 국회의원들 그중에 또 많은 수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한 그런 당이 되었지 않았나. 이게 현재 제가 보는 홍준표 당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정부 형태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 조세 낙태제 공론화, 그다음에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올바른 판단 어려워 지적도 하는데 저는 김용덕이 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 있는 한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19대도 우리가 편지지에다가 이 투표를 한 사람을 우리 모임에서 보면 적어도 50%, 많게는 75%가
그 편지지에다가 투표를 한 겁니다.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끌고 갔던 김용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배신한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이 전자개표기를 운영하는 한 임종석 문재인 마음대로 이 개헌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지 못하는 홍준표 당은 이거는 종북 간첩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임종석과 문재인 주사파 간첩. 이제 저는 주사파 간첩이라고 씁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경제 죽이기 하는 일면을 또 보면 설계 수명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내년에 조기 폐쇄한다고 합니다. 4년을 앞당겨서 그러면 4년 동안 이 손해를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거는 임종석과 문재인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이 국가 반역 경제 죽이기 이것에 앞장선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거리로 나와서 임종석과 문재인을 스스로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에게 넘어갑니다. 판사 PC 강제 개봉 주춤 법률검토서 확인한 대법원장이 연기 지시했나. 그래서 판사 PC 주춤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뜸들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지옥길 3,950km, 남태평양 트럭섬까지 직선 거리가 3,950km입니다. 이것이 대동아 전쟁 당시에 우리 위안부들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해서 부산에서 쭉 해서 배 타고 3,950km를 직선으로 따졌을 때 이걸 따져서 트럭섬까지 가서 위안부를 하게 했던 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이의 또 이 퍼주기, 포퓰리즘 플러스 경제 죽이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012년 5년 전에는 947만 원 했던 것이 이제는 50% 이상이 늘어난 1,473만 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맞먹는 노숙인 1인당 예산을 짜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눈덩이 노숙인 예산 올해 477억, 내년 500억 넘을 듯 그렇게 해서 1인당 1,500만 원씩 퍼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5% 노숙인 숫자가 줄었지만 예산 대비 비효율 운영은 커지고 있다. 침낭 나눠주면 되팔아 술 사먹고 생활시설 금주 규정 탓 입주를 꺼린다. 예산 절반 쓰고도 공실률은 30%다. 전문가 알코올 중독 치료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적인 걸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덮고 가선 안 될 세월호 장내 업체들의 폭리. 최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치는 장내 관련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유해를 운구한 장내 리무진 비용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장례식장 식비와 장례용품 지출도 비상식적으로 많았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떼먹었다는 것이죠. 세월호는 어느덧 신성불가침처럼 돼 있는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애당초 304명의 여기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죠. 304명을 기획살인한 것이다. 대통령 7시간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구출됐습니다라고 하는 허위 보고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장수 안보실장은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라 뒤로 빠지고 그래서 해경이 구조하러 들어가는 배와 헬기와 이런 것을 다 틀어막았고 이것이 목포 해경입니다. 다 틀어막았고 그래서 수장을 시켰고 거기에 선장은 배가 침몰되자마자 지 먼저 도망 나왔고 15명의 선원들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3등 항해사 이 조타수가 완벽하게 이걸 돌려서 배가 완전히 이 한 바퀴 360도를 돌면서 침몰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이 검찰과 이 법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이 기획살인이 갖고 이것이 경제 죽이기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걸 또 조사하겠다고 5년째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 주기가 임종석과 문재인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는 또 무슨 짓 하려고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가고 난 다음에 특사다라고 하루 뒤에 발표하는 이 임종석 문재인, 이 5천만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이 임종석과 문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거울 삼아 바라본 대한민국, 그리스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저 주사파 간첩이 북한의 지령을 따라 대한민국 죽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철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가 쓴 글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남미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 800%, 국가 부도 위기, 원유 수출로 막대한 돈 벌고도 교육, 주택, 무상 공급 늘리다가 국민 굶주리고 부는 해외 유출되고 헛된 이데올로기에 얽매인 탓이었다. 그래서 앞부분 읽어보면 중남미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던 나라였다.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난해에만 물가 상승률이 800%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30% 가까이 축소되었다. 많은 사람이 염치를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국민 75%가 평균 9kg 가까이 체중이 줄어들어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이름을 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치안 상태도 형편없어서 연평균 살인율이 10만 명당 90명에 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작은 베네치아라는 나라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나라가 나락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이게 바로 지금 대통령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여질 날이 있다는 거죠.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시대에 1954년부터 2013년까지 차베스가 장기 집권을 했죠.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집권한 차베스는 남아메리카의 위대한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큰 뜻을 구현한다는 의미로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했다. 볼리바르는 에스파냐 식민 통치에 대항해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 6개국의 독립을 이루어낸 해방자였다. 그의 원대한 열망은 단순히 독립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는 인종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남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합쳐서 그란 콜롬비아라는 하나의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상적으로는 남아메리카 전체를 국경 없는 연맹, 즉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유사한 큰 정치체제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구성이었다. 차베스 대통령 19세기에 미완성으로 끝났던 볼리바르의 꿈을 21세기에 실현하겠다고 나섰다. 그 방향은 사회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 반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 사회자산을 확대했다.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주택, 의료 부문에서 무상 공급을 대폭 늘렸다. 지금 문재인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노동 현장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독재 권력 강화로 나아갔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적인 세력에 대항해 자신의 혁명 구상을 지켜내기 위해 남아메리카 국가 간 동맹을 추진했다. 이런 담대한 계획은 한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이겨내려는 개혁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보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지금은 800%가 넘는 이러한 물가 상승률에 지금은 국민들 75% 이상이 굶주리고 있고 9kg, 평균 9kg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그렇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낳고 있다. 21세기 볼리바르 혁명의 실패 요인은 사실 19세기에 진행된 원본 볼리바르 혁명 내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을 이루어내고 거대한 초국가 연맹을 형성하는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다. 그러니 해방자는 왕 아닌 왕으로서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됐다. 그것이 위대한 영웅 볼리바르의 시대적 한계다. 문제는 구태의연한 19세의 꿈을 지금 재현하려 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에 빠진 나라를 비판하는 데 급급해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고리적 이데올로기들이 지금도 우리 사상과 감수성을 올가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불행이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자, 이게 말이죠. 이분은 이 주경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얌전하게 썼습니다. 이 양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 본질을 얘기하면 지금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있다. 저는 아니다. 이것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자유 대한민국 죽이기를 하고 있다. 죽이기의 핵심은 경제를 죽이고 보수, 안보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국민들을 또 탓하고 있죠. 자, 국민은 개, 돼지가 되어 50대 언론사가 이미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을 반역하기로 작정하고 저 박지원 문광부 장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내려와서 지금 중요한 것은 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로 간다.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이나 이분 생각이나 저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 양반은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내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비비 꼬아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알아차리고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퇴진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11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뉴스에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게재한 뒤 서쪽 갱도 입구에서 제6차 핵실험 이후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갱도 입구 주변에 차량과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 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석탄 운반용 차량이 오가면서 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YTN도 뉴스인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할 때도 이 투표기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주체 사상의 핵심인 사람 중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YTN도 사람 중심으로 넘어갔고 조선도 동아도 중앙도 할 것 없이 다 이 종북간첩단이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임종석과 문재인이 정세균이 저 국회에 보내면서 사람 중심으로 이걸 짰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국민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급입니다. 어떤 계급이냐? 노동자, 농민, 군인 및 근로 인텔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를 의미합니다. 저것은 계급입니다. 따라서 YTN이 뉴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인자, 우리가 투표할 때 투표기에 사람 인자,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서울시 청사 위에다 붙였던 사람 중심의 서울시를 꾸려가겠다고 한 이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또 임종석이가 2018년도 예산안을 정세균이한테 보내면서 이거 사람 중심으로 짰다고 하는 이 사람 중심은 주체 사상에 네 가지 주체, 제일 위에 김정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밑에 노동당이라고 하는 주체와 또 선군 정치를 이끌고 가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주체가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백주 대낮에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공산주의 이 구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는 MBC에다가 누굽니까? 최승호라고 하는 2008년도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저 역적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저 역적은 들어가자마자 애국지사들을 찾아서 다 파면시키고 그 당시에 종북 간첩단으로 활동했던 2008년도 그것 때문에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던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이 구테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그 중에 1,000만은 종북 간첩단의 이 연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4천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로운 군인들과 의로운 경찰들과 의로운 검찰들과 의로운 공무원들은 이제 국민 대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태극기 들고 문재인을 끄집어내릴 때 우리가 합세하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제는 국민들이, 사람 아닌 국민들이 이제는 광화문 저 동아 면세점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태극기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태극기를 흔드는 인원이 10만, 100만, 1000만이 되는 날 전국 방방곡곡에 이것이 3.1절 태극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임종석과 문재인을 국민의 힘으로 끄집어내리는 겁니다. 왜?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준 적이 없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적이 없다. 저놈이 사기를 쳤다. 뭘로? 태블릿 PC로. 그것을 우리 국가...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드에 막힌 한중 정상회담 23년 만에 공동 성명도 안 낸다. 1994년 YS 방중 때 안 냈다고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중국이 거부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일리 유엔 대사 미 평창 올림픽 참가한다. 유엔 주자 미국 대사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체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6일 자신의 참가 미정 발언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일반론이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백악관과 미 국무부도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면서도 참가 확답을 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었다. 그걸 4일 만에 이제 바로잡은 뉴스가 나와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보험 혜택 늘리면서 국고 지원을 삭감해갖고 의료 체계를 왜곡한다. 즉 의사들의 주머니를 또 힘들게 한다. 이 뜻입니다. 거리로 나선 전국 의사 3만 명, 앞뒤 안 맞는 문재인 케어 비판.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건보 혜택을 늘리면서 국고를 지원해서 의사들에게 가야 될 돈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 의사들 3만 명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 의료체계 정상화 기대했지만 건보료 인상 적고 지원금 줄어 원가도 안 되는 진료비 받는데 비급여까지 없애면 운영 불가능. 중소병원 동네 의원부터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주사파 간첩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의사 불태우기, 보수 불태우기에 들어간 모습을 봅니다. 월 평균 13만원 부당 사용했다며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착수를 했습니다. 법인카드 2년간 327만원을 문제로 삼았고 강규형 KBS 지침 따라 사용했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밝힐 것.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불태우기, 보수 불태우기에 이 전위대가 돼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임된 여권 우세로 이사회 역전. 그렇게 해서 또 보수 불태우기에 나선 겁니다. 주사파 간첩 임재인과 문재인이 임종석과 문재인이 보수 불태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 한국이 친중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방중 숨죽여 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백악관 절박한 중국 견제 심리, 한국의 산불 입장에도 민감하다. 트럼프 만짠 때 독도 세우 한국 외교 무지에 놀랐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1991년도 걸프전 당시에 합참의장을 했던 파월 장군입니다. 한국 온 파월 전 국무부 장관까지 했죠. 북한 미 공격은 자살 행위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국립외교원 청사에서 열린 북핵 국제세미나에 입장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쪽을 바라보고 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그 경우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북한 정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23년간 한미 타격 능력 크게 향상됐지만 북비밀 지하 핵시설 등 늘었다.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가 어렵다라고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지난 23년간 한 미군의 대북 정보 수집 및 정밀 타격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며 하지만 영변 외의 비밀 지하 핵시설도 늘어나 선제 공격으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키 리졸브 훈련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기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년 일정 빡빡 조정 쉽지 않다. 그래서 일본 NHK는 이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일정을 예년보다 뒤로 미루자고 미국에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미뤄 올림픽 기간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참여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HK 보도에 대해 우리 군은 훈련 일정 조율에 관한 한미 간 협의 자체를 알지 못한다. 어떠한 결정도 되지 않았다.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공식 반응을 보였다. 소식통은 한국군은 키 리졸브 폴 이글 훈련만 생각하면 되지만 미국은 한국 외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도
훈련 일정이 빽빽이 차 있다며 하나를 조정하면 나머지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아마 어렵다라고 하는 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문 대통령과 밥 먹는 자리도 거부했다. 오찬 면담도 거부했다. 국빈의 결례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구걸 외교 뭐하러 가나 하고 썼습니다. 11월 27일 국가수에서 태블릿 PC 사기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최순실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수가 밝혔기 때문에 그걸로 촛불혁명으로 나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유엔에서 연설한 자가 촛불혁명이 태블릿 PC에 의해서 사기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저는 여기에다가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모습은 국가수가 지난 11월 27일에 밝혔습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50대 반역의 언론사, 여적의 언론사들은 보도하지를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김진태 의원과 이종혁 의원 등 의론자들만이 발표하고 있지, 그리고 유튜브만이 발표하고 있지 50대 반역의 언론사들은 발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노회찬이라고 하는 정의당 간첩 이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자, 미끼를 쓴다. 우리 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미끼 쓴다. 그래서 최순실 태블릿 PC는 미끼였다. 그거 말고 이제는 고기를 낚았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 이 노회찬 간첩이라고 하는 놈이, 정의당 간첩이라고 하는 놈이 국회에서 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끼였는데 그거 가지고 뭘 진짜다 가짜다 할 것 있느냐? 이 얘기를 노회찬이라고 하는 이 역적놈이 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이 붕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김정은 손에 넘어갑니다. 이 만물상에다가 이진석 논설위원이 MBC 병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선동으로 곤욕을 치른 뒤 이게 거짓 선동, 광우병 거짓 선동 이렇게 쓰는 것이 옳죠. MBC 사장의 친정부 성향 인사를 앉혔다. 아니죠. 우파 성향을 앉혔죠. 새로 완장을 차게 된 세력이 우리가 그동안 윗목에서 지냈으니 아랫목을 내놓으라고 반대편을 눌렀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진석 논설위원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2008년 거짓 괴담으로 광우병을 일으킨 이 최승호라고 하는 PD를 포함해서 거기에 연관된 자들 다 내쫓았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렇게 써야죠. 5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되던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이 이걸 또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기존 보도국 간부 20명이 무더기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빈자리는 지난 정부에서 찬밥 먹던 14명이 메웠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진석, 이 논설위원아, 이진석, 니는 역사를 좀 진실하게 좀 밝혀라. 2008년도 광우병 괴담으로 했던 자들을 내어 쫓았는데 그 광우병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자들이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 거짓 이진석의 논설위원회 이 만물상을 보는 겁니다. 산불 때문이라면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설입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불거지는 이상 징후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11일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문제로 양국이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첫해 국빈 방중 당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이를 모델로 첫해 국빈 방중 공동성명 발표를 관례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이 날아갔다. 박원순 저 간첩시장 시민단체 이권 유착 최순실 농단과 뭐가 다른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시민세금을 들여 발주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서울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설립 2년 남짓밖에 안 된 곳인데도 종로 도로 재편 사업 영양조사 용역,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사업 등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 9개를 따냈다. 이 단체와 스케이트장을 공동 운영하는 또 다른 단체는 연간 운영비가 85억 원인 서울숲공원 첫 민간 위탁단체로 선정됐다.
20억 원짜리 청년수당 사업 관련 프로젝트는 시민단체 출신 대표가 만든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 보조금 50억 원은 시민단체 출신의 협동조합 형태로 세운 보급업체가 받아갔다. 이 단체들 대표나 핵심 간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측면 지원하거나 직접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경력들을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박원순이가 벌이는 이 종북 좌파 간첩단 육성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월호 장례비 낭비에서도 확인된 국민 세금은 공돈이다. 이 공돈이죠. 그래서 임문과 박원순이가 대한민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이는 문재인의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박원순이의 부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가지고 휘두른 자입니다. 임종석이가 먼저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날아가고 이어서 그 다음날 문재인이가 특사로 보냈다라고 발표하는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전대미문의 일을 임종석이가 벌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7년 12월 12일 화요일자입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부터 가능하다. 5만원만 가능했는데 10만원으로 늘커졌다고 합니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경조금도 현금 5만원, 화한 5만원까지 허용합니다. 경조금은 현금 10만원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은 5만원까지, 화한은 5만원짜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자생활 21년 공정성의 철칙을 동아일보에서 배웠다. 동아일보 기자증입니다. 1982년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받았던 이 젊은 시절에 우리 이낙연 씨가 이렇게 아주 날렵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